네, 안녕하세요, 선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찾아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할 거는 그 선수님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네. 나무위키 나오는 정보를 읽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름은 백종환 맞고, 이거 신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182에 76으로 되어 있는데 178에 70이에요. 근데 선수 때는 좀 더 체중이 덜 나갔었고 지금 은퇴하고 나서 쪄서 한 70kg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 키랑 몸무게를 감사하게 많이 늘려주셨네. 인천 태생으로 인천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나왔으며 부평구의 전성기를 이끌기도 했다. 당시 백종환의 동기 중에는 이근호, 하대성, 김승용 등 현역 K리거가 즐비했다. 이 중 이근호, 하대성과 초중고를 모두 같이 다녔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 근호, 대성이, 승용이도 같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도 연락하면서 진짜 친하게 지내는 친구예요. 예. 당시 부평구의 전력이 막강했던 만큼 동기들은 다들 고등학교 졸업 후 프로팀으로 바로 입단했지만 백종환은 인천대학교에 입단하는 선택을 한다. 제가 인천대학교를 선택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뭐 바로 갔던 근호도 그렇고 승용이도 그렇고 대성이도 그렇고 바로 이제 프로에 가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프로팀 감독님들도 탐내하는 선수였고 저는 그 당시에는 신체 조건도 조금 왜소했고 좀 더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대학교를 선택하게 됐는데 저는 대학교 가서 참 많은 거를 배웠다고 생각해요. 경기력도 그렇고 프로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K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에 지명되었다. 근데 이때도 좀 웃긴 게 저는 그 전에 이제 감독님이 미팅을 하잖아요. 갈 거다, 인천에 갈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편하게 있었거든요. 잤어요, 그냥 전날. 대학교도 졸업하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선후배들이랑 파티도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무 걱정 없이 자고 일어났는데 전화가 엄청 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언가 잘못이 됐구나. 그래서 바로 이제 인터넷을 들어갔는데 전체 구단에 제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멍을 때리고 있는데 전화가 막 오는데 이제 근호 전화가 오는데 근호 전화를 받게 됐어요. 네, 받았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하한다고. 그래서 나 안 됐다 이번에. 그랬더니 이제 종환이 제주 유나이티드로 번외지명으로 가게 됐다라고 이제 그 현장에 있던 분이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제가 제주에 가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08년 시즌 종료 후 2년 계약 합의한 선수는 2009년에도 로테이션의 한 축을 담당했으나 당시 제주 감독의 날투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고 박경호 감독이 취임한 후에는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출전 시간이 크게 줄었다. 번외로 가면서 제주에 그 알투르 베르나데스 외국인 브라질 감독님이 오셨는데 원래 프로는 그때는 인원도 많고 40 몇 명 됐어요. 그러면 1군, 2군을 나눠서 이제 훈련을 가게 되는데 감독님이 첫 해 오시다 보니까 모든 선수를 다 보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기회였죠. 그래서 저는 번외 지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터키로 40 몇 명이 훈련을 다 가게 됐어요. 40 몇 명이니까 운동하는 선수가 그래도 한 30명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기를 뛰면 이제 세 팀하고도 멤버가 더 나오는 거예요. 뭐 A, B, C로 나눈다고 하면 A, B랑 뛰다가 뭐 C가 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체 선수로도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들어가질 못했어요. 1순위, 2순위 친구들이 저보다 어린 다 동생들이었거든요.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이 다 이제 교체로 들어가는데도 이제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었는데 그때는 정말 막 창피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구단에서 이제 1순위 선수들, 2순위 선수를 뽑아왔으면 그 선수들한테 먼저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때 뭐 저의 성격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막 좀 힘들어하고 좀 남 탓을 한다기보다 그래 내가 나중에는 저기 꼭 들어간다 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외국인 감독님이 저한테 2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전주훈련 갈 때 꼴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주훈련 돌아왔을 때는 바로 일주일 뒤엔가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18명 안에 저를 넣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제 프로 경험도 없고 또 제가 좀 그때도 좀 왜소했거든요. 그래서 경기장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90분을 다 소화하지를 못했었어요. 막 쥐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죠. 네.
그래서 뭐 1, 2년 차에 많이 경기는 못 뛰었지만 그래도 저를 많이 좋아하고 챙겨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박경영 감독님이 오시고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2년 동안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경기력도 그렇고 저보다 더 좋은 선수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예 2군으로 밀려나서 박경영 감독님 계셨을 때는 출전을 한 경기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결국 백종원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을 찾기로 했고 동년 7월 마침 인천대 시절 은사였던 구상범 감독님이 스카우터로 몸담고 있었던 강원FC에 입단 테스트를 거쳐 입단에 성공, 새로 자리 잡게 된다. 네, 뭐 이때 입단 테스트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스카우터로 계셨던 박동우 선생님께서 제가 힘드니까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경기도 뛰지 못했으니까 다른 팀에 가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강원에 스카우터로 계셨던 구상범 감독님, 대학교 때 은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강원으로 좀 이적을 하게 됐어요. 강원에 입단한 백종환 선수는 2010년 10월 27일 광주 상무와 경기에서 후반 45분 절묘한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강원의 막판 상승세에 견인하였으며 2011년에 20경기를 출장하며 데뷔 이후 한 시즌 최다 경기 출장하며 주전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그때 최순호 감독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구상범 감독님은 강원 와서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이셔서 가면 이제 기회가 있을 줄 알고 부푼 마음을 갖고 왔는데 제 포지션에 감독님이 이제 쓰려고 했던 선수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경기를 못 뛰었어요. 이적을 하고 나서. 왜냐면 그 사이드에 그 친구가 있어서 경기를 못 뛰다가 2군 경기만 뛰고 있었는데 그때 조금 팀 성적이 제가 볼 때 안 좋았을 때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미드필더로 저를 한번 2군 경기에 뛰어보라고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선생님들이 뛰라면 뛰어야 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뭐 불평등한 없이 들어가서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이제 그 2군 경기 끝나고 그 주에 있던 전남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경기에 이제 베스트로 들어가겠는데 그 포지션이 사이드백이 아닌 미드필더였어요. 좋은 미드필드 자원이 있는데 저를 그 포지션에 넣어주셔서 경기를 뛸 수 있게 해주셨죠. 네.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저한테 또 그런 좋은 기회가 와서 운 좋게 골도 넣게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강원이랑 또 연속 계약을 하면서 제가 가장 오래 있었던 팀이 강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 11월 28일 팀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판이었던 성남이라 천마전에서 전반 43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1대0 승리를 이끌어 팀의 강등의 위기에서 구해냈고 일약 팀을 살린 영웅으로 등극하였다. 2012년 시즌을 확고한 주전으로 36경기에 출전하였다. 12년도가 딱 군대에 가는 해였거든요. 근데 성적도 안 좋고 이제 강등 싸움을 하고 있을 때라 좀 많이 힘들었어요. 가기 전에 뭔가 좀 저만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잔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또 운 좋게도 이날 또 제가 골을 넣어서 이 경기로 아마 잔류 확정이 났을 거예요. 한 경기가 두 경기가 남았었는데 그 골도 제대로 넣은 것도 아니고 운 좋게 들어갔는데 네, 아무튼 마음 편하게 군대를 갈 수 있었죠. 네. 겨우 프로팀에서 자리를 잡은 만큼 백종환은 군입대를 미루고 강원에서 더 활약하고자 했으나 상주 상부 입대하자는 절친 이근호의 악마에 꼬인 권유에 마음을 바꿔 상무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맞아요.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이제 경기를 이제 조금 많이 뛰면서 그래도 저를 이제 주전으로도 넣어주시려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딱 그때 이제 군대 입대할 때가 됐었어요. 1년을 더 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근호가 군대 어차피 가야 되는데 빨리 갔다 오자. 그것도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뭐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군대 가자고 하고 가게 됐어요. 네. 상주는 파죽의 기세로 K리그 챌린지 초대 우승팀이 되어 K리그 클래식 승격을 위한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되었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승강 풀업 상대팀이 바로 친정팀 강원FC였다. 현 소속팀의 승격을 위해서는 원 소속팀을 강등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예. 상주 딱 들어갔는데 멤버가 너무 좋았어요. 예. 뭐 이런 멤버로 뛰어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할 정도로 멤버가 좋았는데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주에서 또 첫 해 이제 승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게 됐는데 그 팀이 강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뭐 기분도 그렇고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이거 경기 있기 전에 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부르셔서 미팅을 했어요. 뭐 어떻게 하겠냐, 너가 불편하거나 뭐 하면은 고려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뭐 저는 괜찮다고, 감독님이 저 컨디션이나 뭐 이런 거 보시고 출전을 시켜주시면 저는 열심히 뛸 것이고, 그게 아니면 감독님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경기를 뛰게 됐죠. 그래서 첫 경기에 또 이기게 됐고, 예. 두 번째 경기를 하는데 이제 좀 거기에서 또 이제 좀 살짝 문제가 있었죠. 그때도 또 감독님이 부르셨어요. 막 기사 나고 막 하니까 또 어떻게 할래? 그러길래 전 또 똑같이 감독님 뛰겨주시면 뛰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감독님이 다음날 인터뷰했는데 백종환 뛰려는 의지가 강하다 막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가지고, 또 강원 팬분들은 막 소속 팀인데 저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때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막 엄청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겨서 너무 좋긴 한데, 이제 또 강원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처럼 막 기뻐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2017년 시즌에도 팀의 잔류의 주장으로 유임되며 리그 10경기에 출장하며 팀 사상 첫 상위 스플릿 진입을 이끌었지만, 아무래도 강원이 2017년 시즌을 앞두고 거목골 선수들을 대거 영입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서는 팀 내 입지가 좁아진 편이었으며, 부상 탓에 제 몫을 해주지 못해 본인에게도 역시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 네, 맞아요. 이제 올라가서 그때 형들도 많았어요. 조국이 형, 범석이 형, 진성이 형도 있고, 또 근호도 오고 승용이도 오고 뭐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근데 이제 그 해에도 저에게 주장을 맡겨주시면서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경기장 나가는 게 재밌고 막 즐겼다고 하면 조금 부담을 갖고 나가는 경기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밀렸죠. 네, 좋은 선수들도 많고, 또 어리면서 또 좋은 선수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017년 시즌에 많이 경기를 나가지 못했어요. 또 이제 그렇다 보니까 무리한 동작도 나오고 하다가 또 부상을 당했는데 잘 안 낫더라고요. 예, 이게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뭐 예전에는 막 일주일 쉬고 뭐 2, 3일만 운동해도 다시 몸이 올라오고, 경기장에서 이제 한두 경기만 뛰면은 다시 회복되고 이랬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누적되고, 그러면서 게임은 못 뛰니까 몸은 점점 처지고, 그러면서 더 뒤쪽으로 좀 밀려났던 것 같아요. 네. 2018년 시즌을 앞두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강원을 떠나 대전 시티즌으로 이적하였다. 하지만 부상으로 고전하며 시즌 초반에만 몇 경기 출전하고 생각보다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한 해 동안 리그 5경기 출장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소속팀을 새로 구하지 못해서 은퇴했으며 2019년 10월 20일 강원 홈경기에서 은퇴식을 치르게 되었다. 맞아요. 2018년 앞두고 강원에 계약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1년인가? 그 해외 경기도 많이 못 뛰고 제 몸 상태도 그렇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최고참이고 하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서 경기를 못 뛰면서 있으면은 감독님이나 코치님 뭐 모든 분들이 조금 저를 불편해할 수도 있고 저도 불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은퇴하기에는 너무 경기를 못 뛰어서 좀 무언가 좀 마음껏 운동장에서 뛰어보고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두세 군데의 팀이 있었는데, 이제 대전 시티즌 이제 고정석 감독님 오시면서 한번 배워보고 싶기도 했고 해서 가게 됐는데, 이때도 똑같아요. 그 전에 경기를 뛰지 못하니까 몸이 안 되더라고요. 동계 때 했는데도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의 몸이 아니었어요. 네. 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는데 보이죠? 감독님들이나 코치님들 눈에 몸이 좋지 않다라는 게. 그 해 5경기 뛰고 또 부상도 있고 하면서 대전에서 이제 이렇게 가서는 어린애들이랑 경쟁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욕심은 더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그만하게 됐죠. 그래서 그만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은퇴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형 이제 은퇴하고 뭐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은퇴식 해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퇴식을 하냐고. 괜찮다고. 왜냐면 그때 강원에 은퇴식 했던 사람이 을룡이 형밖에 없었어요. 근데 구단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뭐 왜 연락을 안 하던가, 왜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냐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대외적으로 은퇴를 합니다 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은퇴를 한지 안 한지 모르는데 전화해가지고 은퇴했어? 은퇴식 할래? 이러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바로 해달라고 이제 오케이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을룡이 형밖에 없고 내가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구단 측에서 형은 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고민하다가 하게 됐죠.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선수 생활하면서 은퇴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팀이죠, 강원FC.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2013년 승격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 직후 강원 측에서 백종환의 출전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계약서상으로 보면 강원의 주장대로 백종환은 강원전에 출전이 불가능한 게 맞고 서류상으로는 연맹도 이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연맹은 상주의 4대1 승리라는 경기 결과를 0대3 패배로 바꾸기에는 부담스러웠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일처리 실수를 인정하기 싫었거나 끝내 강원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결국 백종환은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출전할 수 있었고 강원 팬들은 논란에 휩싸여 마음고생이 심했을 백종환 본인에게 미안하다고 전하는 플랜카드를 내걸었다. 말도 많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 상주가 승격을 하고 강원이 내려오게 됐죠. 네. 그래서 그때 이날이 딱 그날이었어요. 이제 이날 찍힌 사진들도 보면은 다른 친구들은 엄청 좋죠, 승격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좀 씁쓸한 미소를 남겼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원 팬들한테도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마음고생 했을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주고 하는 게 저를 정말 생각하고 챙겨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팬분들도 계시고 또 강원 경기하면 또 보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은퇴하고 나서는 축구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언가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축구 쪽이긴 하지만 조금 현장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금 하고 싶어서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계속. 뭐 기억하고 계시는 팬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때 한창 응원해 주시고 저한테 쓴소리도 해주시고 해서 제가 경기장에서 좀 더 잘할 수 있고 좋은 모습 보이려고 했던 게 그래도 프로에서 10년 이상 뛸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뭐 쓴소리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